코로나가 오고 한 달 동안 사실 이렇게 문을 강제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때 사실 이제 저희 해법수학 지사장님께서 일일이 직접 배달을 다녀라. 네. 학습지 가지고 다 배달을 다녀라 하셔가지고 그때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매일매일 학습지를 배달을 2달간 무료로 그렇게 아니 2달간 무료로 매일 배달을 진행을 하고, 학습지 이제 틀렸던 건 그때는 줌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뭐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 페이스톡, 그다음 뭐 전화를 통해서 학습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그 시기가 지나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3, 4개월 안에 그때 뭐 5, 60명씩 그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 2달 문 닫았더니 애들이 2배로 늘었다. 네,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목학원입니다. 오늘은 가장 적은 곳에서 정말 많은 원생을 가르치고 계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학원 나비 프로젝트 3기 15 김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에너지 어쩔 거야. 네. 우리 원장님, 제가 좁은 평수에서 많은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딱 몇 평에서 몇 명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21평, 저희가 60제곱미터가 원래 학원 기준이니까 21평에 120명. 120명. 독서학원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 20명, 총 140명이. 140명.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과목 하시죠? 네, 맞습니다. 과목수로 따지면? 과목수로 따지면 310과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분이 나오셨습니다. 21평에서 310과목.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진짜. 그 원장님 그럼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경력을 또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21살 때부터 학원에서 강사를 했었고, 쭉 이렇게 한 6년, 7년 동안 강사 생활을 했었고, 결혼하고, 조금 쉬고 하다가, 공부방 3년, 학원으로 나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공부방 3년, 학원 3년이거든요. 근데 공부방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그때 조금 입주시기에 운이 좋았어가지고 사실 14층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을 때는 78명, 제가 학원으로 나왔을 때는 한 2~3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78명을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2019년 4월 1일에 오픈하게 됐어요. 오픈해서 조금 운이 좋았기도 하고 입주 시기도 잘 맞아떨어졌기도 하고 해가지고 2달에 거의 30명이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0명이 갔는데 그때 이제 설명회도 했었고 홍보도 조금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코로나가 왔었죠. 그죠? 그렇죠. 코로나가 오고 한 달 동안 사실 이렇게 문을 강제적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때 사실 이제 저희 해법수학 지사장님께서 일일이 직접 배달을 다녀라. 학습지 가지고 다 배달을 다녀라 하셔가지고 그때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매일매일 학습지를 배달을 2달간 무료로 그렇게. 아니 2달간 무료로 매일 배달을 진행을 하고, 학습지 이제 틀렸던 건 그때는 줌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뭐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 페이스톡, 그다음 뭐 전화를 통해서 학습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2달을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매달 배달하고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관리만 해줘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2달이나 무료로 지속을 했다고요? 그렇게 제가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그 40명을 단 한 명도 놓지 않고 좀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좀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연락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꼭 어디로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사실 매일 그렇게 조금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네. 이제 뭐 조금 폭발적으로 많이 막 좀 늘어나긴 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3, 4개월 안에 그때 네. 뭐 5, 60명씩 그때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 2달 문 네. 닫았더니 애들이 네. 2배로 늘었다. 네, 맞았어요. 그게 2달 동안 무료로 매일 교재 네. 배달하고 네. 관리해준 네, 네. 어머님들의 그 감사함과 네. 이 원장님은 막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하다고 진짜 많이 네. 말씀을 해주셨고 어려운 시기긴 했는데 끈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밴드에도 어머님들께서 뭐 너무 선생님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는 원장님 없으시다라고도 뭐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불법사 네. 비닐 봉지를 막 들고 다니면서 배달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매일 진행을 하면 네.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 안에서. 걸어놓으면 또.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된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저는 이 정성, 이 원장님이 2달 동안 원비도 안 받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관리해준다고 이런 원장님은 진짜 없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학생이 75명쯤 됐을 때 네. 학장은 어떻게 이 아이들 데려갈 수 있는 곳으로 하셨어요? 네, 바로 이제 아파트 상가에 사실 네. 이제 내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1년 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네. 코로나가 막 완전히 끝난 건 사실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조금 내 시간을 가지고 그 이제 뒤에 나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2년 6개월 뭐 네. 이렇게 정도 시간 가지고 나서 학원으로 확장하게 되었었어요. 그럼 학원으로 확정하셨을 때는 원생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셨어요? 사실 나비 프로젝트 때문에 그때 진짜 네. 나비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지원을 네. 하게 됐었고 네. 그때 사실 가족들이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그러니까 네. 확장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교습소로 네. 한 칸만 해라. 한 칸만. 근데 이제 제가 우겨서 사실 2칸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 3칸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죠? 4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긴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제 꼭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조금 컸었죠. 왜냐면 반대가 네.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나비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 3개월 만에 거의 뭐 110명 이렇게 됐었으니까 3개월 만에요? 네, 확장하고 한 3, 4개월 만에 진짜 그렇게 됐었어요. 들어올래가 이제 없어진 거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때는. 네. 그렇게 이제 그때는 선생님도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저까지 합쳐서 3분이셨죠. 그 3분이서 110명 하고 뭐 과목도 여러 과목 했었으니까. 그때도 많은 과목을 했었죠. 200과목 했었죠. 네.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좀 또 확장하면서 급격하게 또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내시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엄마들이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쑥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을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관리를 또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네. 이제 그때는 제 반이 따로 있고 우리 선생님 반들이 다 따로 있지만 네. 학습적으로 제가 전부 다 확인을 사실 했었어요. 다른 반 애들도. 네, 다른 반 아이들도 네. 제가 이제 학습적으로 다 확인을 했었고 지금도 사실 120명의 아이들의 그런 학습 상태 또는 매일매일 뭐 체크 상태 이런 건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아직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걸 계속적으로 했었고 우리 선생님께 좀 부모님이랑 이렇게 끈이 생길 수 있도록 상담도 많이 유도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또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조금 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관리를 다 원장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원장님이 유명하신 게 홍보, 네. 마케팅이 굉장히 유명하신 걸로. 네, 맞습니다. 네,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똑같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에 똑같은 자리에 그 차량 좌석하고 현수막을 붙여 놓는 걸 확장 시기에도 사실 진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몇 개월간 똑같은 그 자리에 항상 똑같은 그럼 네. 엘리베이터 바로 올라가는 앞자리가 제일 좋겠네요. 저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에서 차가 내려가는 그 딱 자리 모든 차들이 볼 수 있게 네. 그 자리에 제가 차량 좌석 그러니까 궁금해서라도 한번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현수막 이런 건 지금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하고 오늘 또 인터뷰 전에 현수막을 달고 오셨답니다. 아침에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앞
수업에 뭐 계약할 때는 주 네. 5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다 나가는 5번 다. 네, 네. 네. 올해도 사실 계약식 때, 네, 네. 제가 그렇게 뭐 3월달에 10번은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니 지금 21평에 300과목 하시는 원장님 자리가 없어도 지금 홍보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홍보. 네. 저는 저희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는 김해 진영에 이런 학원이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네.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열정적인 원장님으로 여전히 보이고 네. 사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네.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고, 뭐 원장님이 많이 돌아다니면 좀 생동감 있는 학원. 네, 그런 인식들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에 네.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얼마만큼 달고, 이게 현수막 보통 떼가잖아요. 네. 그럼 원장님이 붙였다 떼시나요? 아니면 떼 갈 때까지 그냥 놔두시나요? 떼 갈 때까지도 있을 때도 있고, 왜 네. 일회성 현수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네. 보면 그 다음에 뭐 꾸준히 붙어야 되는 현수막들은 제가 뭐 뗐다 걸었다 하기도 하고, 왜 네. 뭐 상반기 HM이라든지 뭐 시험에 대한 결과는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뭐 떼 갈 때까지 붙여놓고, 안 그러면 금요일날 붙였다가 네, 일요일날 일요일 떼시고. 네, 그런 것도 지금도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지런하게 계속 하신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렇게. 그리고 수업도 원장님께서 또 뭐 이벤트의 여왕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네. 공부도 잘 가르치시면 또 어떻게 재밌는 이벤트를 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희 학원은 네. 그 진영 안에서 좀 빡센 학원으로 유명해요. 학습적으로 빡센 학원. 네. 네. 저 학원 가면 집에 잘 안 보내준다더라. 이런 네. 학원으로 조금 유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이들을 조금 많이 풀어주려고 하고, 네. 그래서 파티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 파티 때는 네, 뭐 상장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조금 재미를 주려고 제가 뭐 우스꽝스럽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평소에는 너무너무 엄하지만 파티 때만큼은 진짜 친구처럼, 아니면 너무 뭐 유도도 많이 하고, 네. 네, 좀 이렇게 너그러운 선생님. 그럼 한 달에 한 번 파티 매달 하는 거죠? 네, 매달 진행하고 그럼 있어요. 어떤 파티들을 해보셨거나 네. 해보셨어요? 저는 뭐 영화 파티 많이 네. 하시겠지만, 네. 영화 파티, 그 다음에 숨바꼭질, 학원에서 숨바꼭질, 보물찾기, 그 다음에 선생님을 이겨라.